네, LED인 DDD LED를 소개합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 소개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업체에 맡기려고 하니까 100만 원이라고 해서 우연히 김용민닷컴에서 DDD LED를 확인한 다음 할인도 많이 해주셔서 16개 오늘 받아서 바꾸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후기를 남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LED 조명입니다. LED 조명. 이 LED 조명 좋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LED는 일반 형광 램프보다 훨씬 밝고 전기요금은 저렴하고 수명은 일반 형광 램프에 비해서 7배 이상 깁니다. 근데 문제는 LED 램프가 형광 램프보다 비싸다는 점. 그리고 교체하려면은 왠지 복잡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하지만 DDD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설치 기사를 따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형광등 가는 것과 똑같이 램프만 갈면 끝입니다. 참고로 DDD가 아니더라도 LED 유명 상표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기가 호환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가 호환되지 않으면 LED를 구매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기 교체 공사를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DDD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됩니다. 다 된다는 의미로 상표가 DDD입니다. 아, 다 된다. 네. DDD가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브랜드 K의 DDD를 김용민닷컴에서 비교 불가의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작업실에 이거 달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밝기가 2배 네. 이상 밝아진 거예요. 아, 되게 어둑어둑했었거든요. 음. 근데 딱 바꾸는데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좋다. 근데 제가 이제 LED 전구를 집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데 LED가 같은 전력량을 쓰는 형광등이나 백열등보다 훨씬 밝아요. 훨씬 밝아요. 그리고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는 LED를 교체하시라고 제가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데 이 DDD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형광 램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꽂는 모양이 틀려가지고 네. LED하고 호환이 잘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똑같아요. 형광 램프랑 딱 꽂으면은 그대로 쓸 수 있는 진짜 좋아요 이거. 이름을 기억하시기 쉽도록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DDD, DDD,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 아, 이 노래를 아신다면 상당히 연식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나의 심씨.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알면은 뭐 연식이 많이 된 거고요, 네, 그래요. 새마을 운동까지 올라갑니다. 예.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짱이 필요하셔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구박사 홍삼순 58,000원?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우리 저 성렬이 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국민장모가 됐어요. 아, 국민장모. 그 양반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안 돼요? 되죠. 이미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최은순 씨라고 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최은순이라고 얘기했다가 뭐 아니 조국 전 장관은 돌아가신 선친 함자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구순의 어머니 함자도 공개 다 됐고요. 글쎄 말이에요. 정경심 교수 오빠 이름, 동생 이름 다 공개됐어요. 예. 못할 거 없지. 예, 우리 은순, 최은순. 근데 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그 사람의 친인척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이름 석자 알 수 있어야죠. 국민의 알 권리 그런 데서 국민의 알 권리지 달리 알 권리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팩트 체크하죠.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는 다 했습니까? 아니, 최은순은 지금 재판에 넘어가고 그 부인. 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장모는 몇 개 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근데 부인에 대해서는 딱 떨어진다. 특히 커바나 컨텐츠의 협찬과 관련해서는 딱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 부인 거는 딱 떨어진다. 김용민 의원이 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커바나 컨텐츠가 원래 협찬사가 4개였는데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20개 늘었다. 그리고 20개로 는 것 중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었죠. 지금 사실 장모는 근데 재판 중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장모 부분도 재판적인 부분이 이게 제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모의 공소장이 공개가 안 돼요.
그 이성윤 공소장은 뭐 그냥 수시간 만에 공개가 됐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대충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 지금 다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씨 장모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그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동업을 하는 동업자 3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을 해서 무려 22억 9천만 원 이걸 부정수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업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사법 처리가 됐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징역 4년이에요. 네, 한 사람은 징역 4년, 한 사람은 징역 2년 6월에, 뭐 한 사람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나왔는데 오직 이 동업자 중에 한 명, 윤석열 장모만 여기서 불기소를 왜 받았죠. 불기소가 됐느냐? 정말 책임 신기합니다. 면제 각서라는 거를 받았기 때문에 불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는. 예를 들어서 저랑 김태현 기자랑 어디 가다가 도둑질을 했다 쳐요. 도둑질을 했는데 제가 태현이한테 태현아 책임 면제 각서 써줘. 그러면은 제가 도둑질한 게 아닙니까? 처벌 안 받아요 제가? 야 이게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동업자들 전부 다 이거 부정수급에 관여를 했고 같이 다 이것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동업자 중 한 명만이 처벌을 안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왜 당시에 그러면은 불기소를 받았냐라고 하니까 그 동업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공범이 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피해자가 면제해준 것도 아니고 공범이 면제해주면 면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신 게 그렇죠. 정확합니다.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인 의문이고 예. 의문인데요. 그것도 위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지금 기사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진짜 책임 면제 각서인지 아니면 이때 만들어진 것인지도 의혹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에요. 피해자가 의료보험공단. 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된 거예요. 20몇 억씩이나. 근데 나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사실 확인서 차라리 써가지고 이 사람은 도둑질인 줄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네. 그게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 네. 그래서 그게 일단 모르겠는데 책임 면제 각서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쓰는데 그건 내가 써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 그 면제 각서가 뭐냐면 병원 운영에 관해서지 이게 어떤 요양급여 부정 수급에 관한 책임 면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범죄- 그리고 이 당시에 윤석열 지가 장모는 대통령이야. 공동이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공동이사장이라. 저 최은순 장모님. 네. 네. 그러니까 네 공동이사장- 명이 공동이사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네. 보면은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많이 있습니다. 사위가 거기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의 경영 사정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임금이 체불이 되었을 때 돈을 2억 원인가를 턱 내가지고 체불을 해결해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 운영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대출을 내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보면은 경영에 관여를 했어요. 그런 정황이 풍분히 있는데도 책임 면제각서라는 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저기 형법 교과서를 다시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예. 게다가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일어난 범죄라고 한다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몰랐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남는 거죠. 2012년에 윤석열 씨랑 그리고 김건희 씨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2년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장모님이라는 분이 결국은 어머니가 되는 거고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명인데 몰랐다라는 점은 사실 그냥 의문이 남는다. 뭐 일반인들로서는 네. 매우 낯선 매우 책임 낯선. 면제 각서? 어색한. 보통 일반인들은 각서라고 쓰겠죠. 그리고 각서라고 책임 쓰겠죠. 면제각서는 뭐냐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얘한테까지 채권 채무를 넘기지 마라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거는 공범이에요. 공범끼리 넌 책임 면제, 지 대통령이야? 사면복권이야? 아니 그 공범 관계라면 책임 면제 각서가 오히려 진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기소가 됐는데 이때도 이거에 대해서 이정인 주검장이 기습 기소를 했다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조선일보가 했었죠. 근데 이거 조선일보가 당연히 기소를 해야지. 이거 네. 기소를 안 하면 말이 되냐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비판했죠. 아니 지금 윤석열 장모에게 내일까지 의견서 내라고 하더니 이성윤, 윤석열 장모 기습 기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것도 아마 기사 쓴 사람이 변호사 아니었어? 이거는 아닙니다. 변호사는 네. 아니에요. 그러면
피 없인가요? 그 재판에 나온 김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김건희 씨 회사에서 일하는 감사 그치. 그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최은순 씨의 어떤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최은순 씨한테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얻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김건희 씨랑 대학원을 같이 다녀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원을 같이 다녔다고 그만큼의 큰 돈을 맡길 수 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랑 김태형 기자랑 이렇게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매일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매일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돈 맡기 그 돈도 없지만 그렇게 큰 돈을 맡기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네. 그분 아니에요? 저기 잔고 증명서 위조하고 할 때 등장했던 그분 아니에요 혹시 그 사건에?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보면 그때도 성 씨랑 직제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까지 기소가 안 됐다는 게 정말 황당하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장 국장님께서 이거 누가 쓴 거냐라고 하는데 워싱턴에 있는 이민석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자기 워싱턴에서 네. 썼어요? 경기도 의정부시 워싱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 법인데 워싱턴에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특파원이 워싱턴 무슨 저 단란주점 이런 데 쓴 거 아니야 혹시? 자신들이 이제 본지에서 취재된 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종합 보도로 낸 것 같은데 너무 굉장히 저는 의문인 게 대놓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저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안에서 쓰기는 그렇고 밖에 있는 네가 써라. 아니 근데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요 근래 보도들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수식어를 자꾸 붙여야 되는 게 보통 검사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나면 다음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왜 마음대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소까지 당했잖아요. 네. 이성윤 지검장 고소도 안 해. 맞아요. 이게 뭐냐고 똑같은 검사장인데.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쓰기는 네. 서울에 있는 검찰 출입 기자 쓰긴 부담스럽잖아요. 이름을 빌려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정말. 아니 나는 서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진천에 있는 사람 얘기를 좀 했는데 말이야 이거 나 그것도 기사를 쓴 게 아니고 페북에 좀 쓴 거 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 딱 찍어서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고 아이고 쪽팔린다 이렇게 그 취지로 쓰면서 이름을 좀 거론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불공평해서 됩니까 이거 대한민국 이거? 아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윤석열 형은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고발이 대선에 됐거든요. 나갈지 말지 네. 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성윤 지검장한테 좀 아쉬운 점은 네. 세게 나가면 안 됩니까? 아니 너무 지금 수세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아니 좀 세게 나가요. 그래서 야 너 나한테 계속 그렇게 갈구고 이렇게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흔들면은 이 장모도 유감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좀 주면 안 됩니까? 아 근데 정치인이나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저는 검찰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최강욱 의원이 그때 당시에 윤석열 장모 사건 관련해서 분명히 윤석열이 개입돼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 고발 때문에 윤석열이 최강욱 의원을 기소를 시효 4시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시효를 정말. 4시간 앞두고 기소를 한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이성윤 검사장,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라고 해서 말렸는데 네. 총장이 직접 부장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야 기소해. 직접. 네. 네, 그래서 확 그냥 아예 다이렉트로. 그냥 이거는 윤석열이 직접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개된 사실이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끝까지 이거는 기소할 게 아니다라고 말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자신을 향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칼끝을 다 이렇게 자르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건들 뭐 다른 검사들이나 여기저기 물어보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혐의를 증명할 수 없으면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 건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을 기소하기에는 아, 이거 너무 짜치다. 이거 분명하지 않다. 이거 무죄 나오면 어떡할 거냐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직권으로 그렇게 기소하라고 네. 한 것이고. 이거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한 거예요. 그렇지. 누구 말 맞다나. 그럼 깡패라고 했잖아 본인 입으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디스한 거예요. 셀프 디스한 게 돼버렸어요. 이게 난 참 역사상 이런 경우를 본 바가 없는데 정말 새로운 상황을 본다. 야 검찰이 이런 짓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런데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다기보다 오히려 저 사람이 대통령만 되면 돼.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밀어보자. 이런 식의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합격해가지고 검사로서 십수년을 있는데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인이 잘못됐다. 우리나라 교육이 엘리트를 길러낸 게 아니라 괴물들을 길러냈었구나. 그렇지. 참 서글픈 게 지금 윤석열 장관의 그 책임 면제 각서 그거 자체는 지금 부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편리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절도를 같이 공모를 했는데 같이 들어간 절도한 친구가 내 책임 면제해줄게라고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지 않냐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거 정말 이상한 문서가 나왔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도 없고 그냥 연합뉴스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연합뉴스 윤석열 장모는 병원 운영에 관여 안 해. 이런 식으로 아예 헤드라인을 뽑아버리니까 마치 정말 관여가 없었던 사람인데 뭔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심어주는 지금 그렇고 아예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고 MBC가 유일하게 좀 뭔가를 더 파보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 기사가 없다. 요 근래에 그냥 재판이나 어떤 이제 검찰이 말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기정사실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언론인들이 많은 반면에 재판에 들어가서 이게 의문이 생기면 그거를 취재해 볼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아절 OMP에서 쓴 한동훈 핸드폰이 왜 꺼졌었냐. 그 핸드폰 꺼졌었던 거는 굉장히 의문스럽다라고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러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비밀번호를 뭐 넣네 마네 하는 그 와중인데 그때 화면이 뭐 있느냐면은 초기에 맨 처음에 비밀번호 넣는 초기 화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부팅된 거 아니냐라고 네. 법정에서 변호인이 한동훈 검사한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니 보통 페이스 아이디지 않느냐. 한동훈 검사는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밀번호가 20자리인가 된대요. 네. 근데 이게 20자리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페이스 아이디를 쓴대요. 내가 핸드폰 열 때마다 20자리씩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를 쓴대요. 그런데 페이스 아이디가 안 뜨고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화면이 떴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재부팅된 거다 이거예요. 네. 재부팅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니 그게 왜 중요하죠? 라고 한동훈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부팅 됐다면 이거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 아니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렉 걸렸다가 렉 걸리는 경우에도 껐다 켜지기도 하죠 뭐 이렇게 얘기 대답을 해요. 자 이게 사실 저는 이 상황이 되게 낯선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압수수색을 할 때 재부팅이 됐었다고? 그런 의심한 정황이 있었다고? 뭐 중대한 문제 이거는 재부팅을 했다는 거는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네. 페이스 아이디인데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니 이거는 분명히 재부팅 아니면 초기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모르겠는데요. 왜 그게 중요하냐. 왜냐면 포렌직이 되면 그 당시 정말 재부팅이 됐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모르겠다. 아니다. 렉 걸렸나 보지 뭐. 렉 걸려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회피.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보면 근데 사실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관계 엄청난 중요한 과정인데 이 부분을 보도한 데가 없어요. 우리만 보도했어.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얘들은 뭘 취재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취재를 하다가 보면은 기자들이 취재하다 보면 똑같은 재판을 보고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에 제가 취재 다닐 때도 보면은 같은 재판에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기사를 뭐 대여섯 가지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야 우리 같은 재판 들어간 거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런 상황이면 또 모르겠어. 근데 아니라 나머지들은 다 동일하게 한동훈이 변명만 진하게 써줬는데 그쵸. 재부팅 부분은 아무도 안 써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오히려 이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중요한 정황이에요. 이 부분은 네. 이게 진짜 재부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포렌식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아무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막내 기자 아직 수습 달고 있는 그 기자가
이게 이상합니다라고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 누구 말인지가 가려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정진웅 차장검사가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페이스 아이디를 쓰는 걸 알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재부팅 할 경우 근데 그랬을 때 지적했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아니 당신은 유심에 대해서만 관여하면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라고 다른 기사들이 실드를 쳐줬거든요. 그 당시에 유심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재부팅을 하든 리부팅을 하든 뭐 잘 모르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한동훈 측을 실드를 해줬던 기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니 뭐 유심이든 박심이든 여하튼 간에 껐다 켰다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에요. 뭐 아이폰은 그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가 되거나 그런 건 없다면서 막 기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굉장히 실드를 쳐줬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네요. 저는 진짜 지금 오늘 소재인 변호사님 나오셨으면 더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도 말씀도 나눠주셨을 텐데 이 사건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건이 아닌가. 보도량이 너무 적고 그리고 말 그대로 책임 면제각서라는 거는 거의 일반인들이 상용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네. 상용하지 않는 이런 문서까지 동원했다는 거는 의심스럽잖아요. 이런 사무장 병원 그리고 이 병원을 그냥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하면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병원. 네. 사무장 병원이라고 명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잘 모르는. 그 의사를 바지로 앉혀놓고 네. 사무장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건데 네. 바지 사장 병원이죠 한마디로. 네. 다음 왜냐면 병원은 재판부터는 반드시 네. 의사만이 개설할 수가 의사만이 있거든요. 개설할 수 있거든요. 다음 재판부터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예. 정말 아무래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의정부 지법으로. 대전지법으로는 이제 재판 보러 다니는데 네. 그날 주요 재판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재판들을 챙기다 의정부지법까지 못 갔는데 네.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챙겨야 되는 그렇죠. 사건이 맞아요. 아직경제에서 써주면은 저희가 계속 열심히 찾아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쓰는 데가 없어서 저는 의정부 쪽으로는 쳐다보기도 싫어. 왜요? 조사를 하도 많이 거기서 받았어요. 여기서. 춘천이 의정부 관할 아닌데 가평, 가평이 예, 의정부 맞습니다. 가나요? 맞습니다. 의정부 쪽으로는 오줌도 누기 싫어.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함구하고 있는지 관심이 어떻게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윤석열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와. 당장 채널A만 보세요. 동아일보 채널A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검언 유착 사건에서 이게 검언 유착이 확인이 되면은 니들 허가 이거 내준 거 우리 다시 할 수 있다.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다고요, 이게. 네. 방통위에서. 그러면은 이 사건의 여하에 따라서 채널A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채널A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렇게 되면은 동아일보는 정말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아예 망하지. 그 정도면은 그렇죠. 나는 망할 그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일보든 채널A든 이해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면 안 돼요. 근데 함부로 나서 그리고 심지어 이게 중앙지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성윤 검사장을 이렇게 나를 확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이해 충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성윤이 날아가야지 자기들이 살고 문재인 정권이 끝나야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지 자기들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정말 누구만을 갖다가 빤스 벗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검언유착 보도가 됐던 날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2020년 4월 1일이죠.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동아일보 100주년이었던 날이에요. 그렇지. 4월 2일 만우절. 얼마 전에 이제 검언유착 관련해서 민원연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 장인수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동아일보가 기업들한테 이제 찬조를 하라고 그랬는데 장인수 기자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 왜냐하면 그 보도 때문에 동아일보가 달라는 돈의 액수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요? 네. 참 심각하네요. 지금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는 모두 일심동체가 돼서 검찰의 시각으로만 재판을 보는데 지금은 기자들이 모두 일심동체가 돼서 관여 안 했대, 병원 관여 안 했대, 다 그 얘기만 쓰고 있고 오로지 MBC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그 너무 재밌는 게 딱 새 재판에서 제가 그 변호인의 주장이 네. 피고인의 주장이 그렇게 명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완전 걸 봤는데 입입니다. 하나가
한동훈 그렇죠. 검사의 사건이고요. 하나가 검언유착 사건이고요. 네. 하나가 지금 윤석열 장모. 전 총장의 장모 사건입니다. 와. 근데 이것들은 모두 검찰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와, 어쩜 이렇게 대변인인지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를 대변인을 하고 검언 있다는. 유착이라기보다 검언 동일체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야.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 네. 간단치 않다는 걸. 그 네. 오랜 어쩌면 이 나라와 함께 생겼던 그 기득권을 손을 대려고 하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한 게 아닌가. 개혁은 정말 순식간에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바꿔야 되거든요. YS처럼 뭐 어떻게 빈틈을 주지 않았잖아요. 바로. 반격할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그냥 신속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90%의 그 지지율로 그러니까 그때 서둘러서 진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맞습니다. 절차와 양식을 너무 따지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또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단임제이기 때문에 집권 1년 차에 하려는 개혁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참 다음 정부는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다면은 참 천혜의 그런 조건이다. 180석에다가 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여기가 다 이제 사실 민주당이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고 이미 행정 권력이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들어서자마자 전광석화와 같이 개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열기로 그러니까 네. 힘이 주도권이 민주당 정부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당연히 지방선거에서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 여세를 몰아서 1년 동안에 개혁할 모든 과제들을 쫙 펼쳐놓고 나머지 이제 4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다 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1년 동안에 딱 하고 나머지 4년 동안에 공고화 작업.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죠.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실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무능해서라기보다는 이미 그때는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참 가기 힘들었습니다. 1당이었긴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게 네. 한번 치고 나가서 짚고 난다면 짚고 못한다면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이 민주당 정권 찍었더니 정치적 효능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뭐 한운 둥 마는 둥 뭐 말로만 그 개혁하고 하나만한 정치나 하고 이래버리면은 진짜 다음엔 정권 넘어갑니다. 다음엔 됐더라도 그 다음엔 진짜 넘어가요. 네. 지금도 진짜 저는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자신의 장모가 이거 대형 범죄잖아요. 대형 범죄. 그렇죠. 대형 범죄. 초대형 범죄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막 대출을 막 7억을 받고 뭐 300억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뭐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살던 장모를 둔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이 지금 대권 후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고 거의 뭐 언론도 쉿 하고 있고 모든 지금 다 찍소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더 힘을 가지면 얼마나 더 납작 엎드릴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일 뿐인데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완전 그 사람의 대변인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어느 조금이라도 권력이라도 권력을 정권을 가지게 잡으면 된다면. 권력을 가지면은 이거는 뭐 말도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진짜. 다 고소당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개혁의 실기가 없도록 네.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대권 주자가 누가 되더라도 네. 결정되면은 그 대권 주자의 당이 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건 뭐 노선이 다르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다음 대선 치르는 건데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또 지향하는 바가 드러나야 다음 선거에서 이기든지 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거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쟁점 사안 같은 것들은 좀 놓아두고 네. 다음 주자한테 좀 맡기고 영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상범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경찰이 네. 아니고 경찰청. 대리수출 은피해 자문 의혹. 네.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사건을 맡았는데 경찰이 잘하겠죠. 경찰이 아니, 잘해도 근데 경찰이 잘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뉴스가 되면은 검찰이 이걸 엎기가 쉽지 않지. 그렇죠. 엎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진짜 검찰은 대가리 박아야죠. 아마 그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윤석열 선거운동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꼬리 자르게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 지켜보시죠 우리. 영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네. 그러고 남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꿈찰청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서재인 변호사님과 함께 완전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느끼며